암투병 환자에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논란의 중심으로 김우빈이 진이 소원을 말해봐로 자신의 이미지를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2025년 10월 김우빈은 김은숙 작가가 집필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공개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진이 소원을 말해봐로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총 13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10월 3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했으며 불과 며칠 만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톱 20에 진입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번 작품은 김우빈과 수지가 임의로 조종할 수 없는 사랑 이후 9년 만에 재회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김우빈에게는 2017년 비인두암 진단 이후 투병을 극복하고 와워블루스 외계인 택배기사 등을 거쳐 돌아온 그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되는 프로젝트였다. 한때 의사들조차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상황에서 2019년 완치 판정을 받고 완전히 회복한 김우빈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자 했다.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업계와 대중의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넷플릭스는 2025년 4분기 K-드라마의 핵심 전략 카드로 진이 소원을 말해봐를 내세웠으며 모든 가장 기대되는 K-드라마 2025 리스트에 이 작품이 포함되었다. 고블린 시크릿 가든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이름은 판타지 로맨스 장르에 대한 기대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과연 김우빈의 진이가 고블린과 같은 또 하나의 전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 작가와 암 투병 후 복귀한 배우 모두에게 드문 실패작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갔다. 진이 소원을 말해봐는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램프에 갇혀있던 진이 이블리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때 신에게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은 이블리스는 이제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으며 인간이 본질적으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착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가영 역을 맡은 수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할머니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기계처럼 살아온 여성을 연기한다. 가영이 우연히 램프의 봉인을 풀자 이블리스는 그녀의 영혼이 과거 자신이 갇히게 된 원인이 된 소녀의 환생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3가지 소원을 제안하지만 그것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심리적 게임이다. 첫 번째 소원은 이블리스와 가영 사이의 게임을 여는 시험이며 두 번째 소원인 할머니의 젊어짐은 이야기를 가족과 인과응보의 방향으로 이끈다. 마지막 소원은 가영 자신의 감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블리스는 임무와 그녀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작품의 톤은 매우 독특한 조합을 이룬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그리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서로 얽혀 있다. 때로는 매우 가볍고 때로는 상당히 어둡다. 더 히어로에 부유한 나쁜 남자나 택배기사의 소스 아포칼립스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이번에 김우빈은 반은 신화적이고 반은 철학적이며 냉소적이면서도 상처받은 악마 이블리스를 연기한다. 그는 이 캐릭터를 인간을 너무 싫어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믿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묘사하며 이 이야기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동 색채를 띤 진이 역할을 위해 김우빈이 아랍어 대사를 1000번 이상 연습했다고 밝힌 것이다. 관객들이 발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투병의 여정을 거친 후 김우빈의 연기는 더욱 깊고 다층적이 되었으며 많은 리뷰에서 이를 칭찬하고 있다. 각본이 비판받는 상황에서도 그의 연기가 작품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지는 기가영 역을 맡았는데 감정적으로 거의 마비된 듯하며 타인에게 공감하기 어려워하지만 3가지 소원을 통해 진이의 생사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많은 기사에서 수지와 김우빈의 케미스트리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하지만 동시에 수지가 감정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해 캐릭터의 감정을 배우는 여정이 완전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이 소원을 말해봐는 방영 직후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 논란이었다. 드라마는 이슬람교의 악마 이미지인 이블리스를 남자 주인공으로 삼아 잘생기고 로맨틱한 지니로 변신시켰다. 이슬람교에서 이블리스는 궁극적인 악의 상징이며 이를 로맨틱 코미디의 중심 캐릭터로 사용한 것은 많은 이슬람 시청자와 중동 지역 평론가들로부터 문화적 무감각함을 드러낸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는 이를 서구 대중문화에서 사탄이나 악마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며 실제 종교적 상징을 오락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반경 후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반응으로 가득 찼다. 한 사용자는 지니 소원을 말해봐를 2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그들의 신앙에서 이블리스는 궁극적인 악의 화신인데 이제 이블리스와의 러브 스토리를 응원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게시물은 모든 무슬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한국 드라마 지니 소원을 말해봐가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쿠란의 용어가 왜곡되었으며 이블리스가 로맨틱하게 그려진 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명백한 무례라는 것이었다. 인식을 확산시키고 단호하게 보이콧하자는 호소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반응이 비판적이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 혼란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 한 사용자는 이것이 복잡한 주제이지만 이블리스와 지니는 두 가지 다른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블리스는 인간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없으며 램프에 살지 않는다. 지니는 인간을 타락시키려 하지 않으며 인간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문화적 무감각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 시청자는 몇 년 전 한국 드라마 시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를 통해 터무니없는 의도와 메시지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니 소원을 말해봐는 더 나아가 이슬람을 잘못 묘사하고 이슬람 신앙을 왜곡하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썼다. 소셜미디어는 계속해서 반응으로 넘쳐났다. 한 댓글은 감정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니 소원을 말해봐 1화를 줄거리나 논란을 전혀 모르고 봤는데 정말 끔찍했다. 무슬림으로서 작가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다. 내 종교는 당신의 의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이슬람 커뮤니티에서는 보이콧 지니 소원을 말해봐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항의했다. 넷플릭스와 제작진 모두 증가하는 반발에 대해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리즈에 대한 열띤 반응은 주류 엔터테인먼트에서 종교와 문화적 상징을 묘사하는 것에 대한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무례함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드라마 측에서는 작가 김은숙이 윤리적 철학을 탐구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많은 시청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했다. 논란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부정적인 리뷰를 받게 만들었고 시청률이 크게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것이 판타지 시리즈이지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프로그램을 옹호했다. 이 논란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문화적 종교적 주제를 더욱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더 큰 논의를 부각시켰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니 소원을 말해봐의 수치는 놀라웠다. 드라마는 한국에서 빠르게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했으며 TV쇼 순위에서 7위권을 유지했다. 2025년 10월 15일 넷플릭스는 지니 소원을 말해봐가 해당 주 전 세계 비영어권 TV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주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시리즈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10월 첫 2주 동안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OTT 드라마였으며 김우빈과 수지는 각각 화제성 배우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안 위키에서는 드라마가 현재 700표 이상에서 약 81점의 사용자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문 비평가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에도 드라마 팬들이 여전히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는 지지자들과 비판자들로 나뉘었다. 지지자들은 커플의 비주얼과 케미스트리를 칭찬하며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만 봐도 드라마를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동화 같은 색채의 두바이 촬영 장면 중동과 한국을 오가는 배경,
그리고 인간은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많은 댓글이 암투병 후 김우빈이 여전히 달리고 점프하며 액션과 감정 넘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으며 이를 드라마 속 기적과 나란히 놓인 실제 삶의 기적으로 여겼다. 반면 비판자들은 각본이 너무 유치하고 팬픽처럼 느껴지며 김은숙 작가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많은 철학적 대사가 있지만 전개가 억지스럽고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드라마의 톤이 혼재되어 있어 반은 유머러스하고 반은 어둡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느 쪽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종교 논란 부분은 일부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이콧하고 낮은 평가를 내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프로그램이 신성한 상징을 오락을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김우빈의 경력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란이 많은 드라마가 여전히 넷플릭스 전세계 비영업권 1위에 오른 것은 김우빈과 수지라는 이름이 여전히 시청률 보증 수표임을 증명한다. 이는 암으로 경력을 중단해야 했던 배우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학교 2013의 장난꾸러기 학생, 더 히어로의 망가진 재벌 임의로 조종할 수 없는 사랑에 죽어가는 연인, 택배기사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기사를 거쳐 이제는 반은 악마, 반은 선한 사람인 지니까지 김우빈은 자신이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워블루스와 택배기사에 이어 또 하나의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그가 글로벌 플랫폼과 단단히 연결되도록 도우며 앞으로 더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위험과 이미지 손상도 존재한다. 일부 기사는 진이 소원을 말하네바를 김은숙의 엄청난 실패작이라고 부르며 작가와 스타 모두에게 숨가쁜 실수로 기억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비판이 각본톤 종교 논란을 겨냥했으며 김우빈의 연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그의 전문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상당히 안전하다. 개인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내러티브 관점에서 보면 비인두암 환자에서 글로벌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의 남자 주인공으로의 여정은 매우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김우빈은 단지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생존과 인내의 상징이며 이는 항상 한국 대중의 눈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여러 차례 더 천천히 살고 싶고 건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각 프로젝트를 이전처럼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기회로 본다고 강조했다. 진이 소원을 말하대바는 2025년 하반기 가장 많이 논의된 K-드라마 중 하나이며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 50개국 이상에서 톱 10에 올랐고 굿데이터에서 2주 연속 인기 순위 1위를 유지했다. 내용면에서 이것은 판타지 장르를 뒤흔드는 걸작은 아니며 논란이 기대보다 많았다. 하지만 연기 측면에서 김우빈은 더욱 성숙하고 상처받은 다층적인 버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의 실제 삶의 이야기에 걸맞다. 만약 진이 소원을 말하해봐 이후 김우빈이 더 탄탄한 각본의 프로젝트를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 멜로드라마나 하드코어 스릴러 같은 것을 선택한다면 그는 완전히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암 환자에서 연속 3-4개의 글레이스트계의 글로벌 시리즈를 이끄는 남자 주인공으로 변신한 것이다. 현재 기반, 즉 칭찬받는 연기, 여전히 강력한 매력, 영감을 주는 실제 삶의 이야기를 고려할 때 김우빈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컴백 이후 단계에 서 있으며 진이 소원을 말하해봐는 위험하면서도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한 걸음이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무대로 확장될 때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민감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창작의 자유와 존중 사이의 균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러한 대화는 업계가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김우빈 개인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그의 회복력과 헌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진이 소원을 말해봐는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촉발한 대화와 김우빈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연기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기억될 만한 순간을 만들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더 깊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 김우빈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업계가 이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K-드라마 소식과 스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